예, 3월 9일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는 그냥 뭐 그저 그렇게 괜찮게 나온 편이었는데 일자리는 예상보다 많이 나왔고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은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중립 정도 됐다. 좀 안도감 정도로 시장에서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하면서 특히 고점 대비 10%나 빠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FMC라든가 CPI 발표 앞두고 긴장감은 조금 완화가 돼서 뭐 낙폭이 터무니없이 크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된 데이터들은 약간 하락하는 정도, 주체 우리 증시는 소폭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수부터 보면 뭐 3대 지수 모두 빠졌는데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빅테크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러셀 2000 지수가 0.1%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그렇게 깨진 건 아니고 몇몇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내렸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부터 살펴보면 고용지표 나왔는데 비농업 일자리가 27만 5천 건 나왔습니다. 예상이 20만이었으니까 되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1월 수치가 원래는 저렇게 가 있었어요. 근데 높이 있었는데 이게 수정이 됐습니다. 1월에 막 35만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22만 9천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달 많이 나온 거를 상쇄시켰죠. 그래서 뭐 고용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1%, 그러니까 예상은 0.2%였거든요. 그리고 전년비도 4.3, 예상이 4.4였으니까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다만 그 전년비가 예전에 코로나 뭐 이전에 막 그럴 때 한 2.5% 정도 왔다 갔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높긴 하죠. 근데 어쨌든 좀 내려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미국의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3.9%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를 좀 중요하게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4.0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거 고용시장이 좀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 거고 두 가지가 나올 거다. 하나는 이러다 경기 침체 가는 거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의견, 또 한쪽은 연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용 지표들이 대부분 다 좀 섞였잖아요. 긍부정적인 요인이.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안도감 주는 정도였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된 코멘트들 정리해 보면 리지안 손더스 그 찰스 슈왑의 분석가죠. 고용 지표는 요인들이 좀 섞여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지표, 다음 고용이라든가 뭐 CPI 이런 거 나올 텐데 다음 보고서로 판단을 넘기게 됐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고 제임스 블러드 그러니까 이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고 정말 엄청나게 매파적인 발언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어요. 실업률이 높아졌다라는 점을 사람들은 주목을 할 것이고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빠를 것 같다. 이런 어떤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스틴 굴스비는 이제 인플레이션 2% 목표 유지하고 연내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유지한다. 근데 이제 연준 인사들은 FMC 전에 이제 발언 중지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이제 영향력이 좀 없어지게 되는 당분간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수치가 6월에 더 많은 데이터를 보게 될 것 같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6월에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일부터 아마 6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엔비디아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사실 고용지표가 주인공인 날인데 고용지표 얘기는 쑥 들어가고 온통 시장 브리핑 얘기 나올 때 보면 전부 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엔비디아로 도배가 됐죠. 엔비디아 주가가 초반에 974달러 거의 뭐 1000비디아 간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갔다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5%대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보면 초반에 밀어붙이다가 뚝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한 번 더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일단 이제 엔비디아가 왜 빠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많이 올랐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렉 바숙이라는 사람은 장기 성장을 인정하는데 일부 좀 차익을 챙겨야 되는 시점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캐시우드는 이제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적이 뭐 엄청나게 좋아질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 그렇게 코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캐시우드의 저 발언은 약간 질투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사놔서 그래도 저 사람 막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 조정 가능성 또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는 이제 브리핑이 좀 몇 가지 나온 점도 일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게 뭐 더클랜트런이라는 사람은 급등을 뒷받침하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버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버블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좀 하는 쪽도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보면 마오니에서는 이거 오늘 은근히 좀 주목받던데 1년 이내에 주식 분할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거의 900달러 되면 비싸잖아. 이게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4번인가 주식 분할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식을 분할을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주가 자체가 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고 그게 뭐 한마디로 주가 올라갈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일단 회사 쪽에서는 뭐 관련돼서 어떤 언급이라든가 조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주장이 오늘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 이슈가 좀 있었는데 아마 1000달러를 목표 주가로 뒀던 쪽에서 이제 매도가 1차적으로 나온 것 같고 또 미지오 분석에 의하면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서 퀀트 머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정되어 있는 기계적인 매도가 가동이 돼서 이제 좀 낙폭이 커진 것 같다. 저도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빠지면서 또 1000달러라는 이제 부담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기계 컴퓨터가 매도하는 게 가세가 돼서 좀 낙폭이 커졌던 게 아닌가. 당분간은 좀 요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특징주 정도 보면 애플이 오래간만에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애플이 올라가요. 뭐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1% 그러니까 7거래를 하락했다가 이제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 비트코인이 그 7만 달러 잠깐 넘어갔었습니다. 7만 달러 넘어갔다가 이제 살짝 이제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코인 가격이 또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이제 뭐 모더너라든가 길리어드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다음에 이제 크루즈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에너지주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지표는 미국 국채금리인데 고용지표 발표됐을 때 쭉 빠졌다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라고 평가가 되면서 금리가 이제 4.07%. 이게 앞에 3자가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4.07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근처에서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금리 확률을 좀 보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금리 내릴 거야 라고 보는 시각이 한 7대3 정도 비율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별 변화가 없는 게 일주일 전하고 비교해 보면 일주일 전에 금리 인하 확률하고 지금 인하 확률하고 비교해 보면 3% 정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3%포인트밖에. 그러니까 뭐 오늘 지표에 대해서는 투자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무난했다. 뭐 이런 평가로 일단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고용지표 이제 지난달에 워낙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서 차라리 다행이다. 사고 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뭐 이런 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59% 올랐는데 이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증시 어제 걸 반을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되게 많이 올랐어야 되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좀 빠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0.25% 빠져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특히 반도체주 쪽에서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자, 정리해보면 미국의 반도체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이게 단발에 그치지 않는다라면 조금 미증시가 좀 흔들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초에 좀 미증시의 어떤 변동성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미국의 CPI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이제 CPI가 나올 텐데 지난달 CPI 발표할 때 시장이 화들짝 놀랬잖아요.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번 달에 좀 어떻게 나올까? 이제 일단은 그 헤드라인은 동일하게 나올 것 같고 근원은 0.2%포인트 정도 내려왔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PI 좀 나름대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연준 의원들 발언은 이제 FOMC 앞두고 발언 중지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뭐 연준 인사들 발언을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 그 정도로 이제 연내 인하를 하는구나. 이제 그 정도로 일단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자사주 매입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자사주 매입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4% 감소를 했는데 올해는 13% 정도 늘 것 같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또 16%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1조 달러까지 갈 것 같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기업이 현금이 많으면 제일 처음에 하는 건 자사주 매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부터 갚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기업들별로 그런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빚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배당, 설비 투자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제일 나중이에요. 근데 자사주 매입을 늘린다라는 거는 기업들의 현금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주들의 실적이 워낙 좋아서 그러니까 빅테크들 자사주 매입 비중이 여기서 가장 크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의 어떤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가장 뒷순위에 있는 자사주 매입이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린 투자하는 것보다 설비 투자하는 것보다 자사주 매입이 나아 그렇게 해서 이제 순위가 바뀌기도 하는데 현재로서는 미국 기업들이 돌아가는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뭐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발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이것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수출 우려 이런 고리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경기 문제로 확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반도체 변동성 이제 한번 쭉쭉 하고 밀어붙였다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도체 변동성에 우리 증시가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 흔들리는 흔들린다 변동성 뭐 하여튼 등락이 요란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생겼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뭐 긍부정인 게 좀 섞여 있어서 또 변동성 이용해서 또 좋은 종목들은 막 매수가 붙어가지고 또 다시 또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로 좀 전환되는 과정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